오늘도 풍수지리하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이상하게 피곤한 날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유 없는 지출이 늘어나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정신이 흐릿해지고 무기력해진 날들이 자주 이어지진 않으셨나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특히 잠자리 머리맡을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는 잠드는 위치와 머리맡의 기운이 재물운은 물론 건강과 수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머리맡은 기운에 가장 취약한 통로입니다. 풍수에서 침대는 몸의 기운이 가장 순수하게 머무는 자리로 간주됩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맡은 기운이 드나드는 출입구, 즉 하늘과 기운이 교차하는 수면문이라 불립니다. 고전 풍기정론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잠든 동안 하늘과 숨을 교환하며 그 통로는 반드시 맑고 텅 빈 채로 두어야 한다. 그 자리에 기운을 누르거나 흐리게 하는 물건을 두면 복은 그 틈으로 나가고 수명은 흩어진다. 즉, 당신이 자는 동안 머리맡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운이 채워지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맡에 두면 안 되는 물건 3가지. 자, 그럼 지금부터 풍수적으로 머리맡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두는 것들이지만 재물운, 건강운, 수면운을 동시에 막는 매우 강력한 차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기운을 끊고 복을 밀어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하지만 풍수적으로 스마트폰은 전자기 기운 잔상정보 외부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얽힌 기운 파괴물입니다. 특히 머리맡에 두고 잔다면 잠든 당신의 투정혈 부위에서 흘러야 할 자연 기운이 전자기파에 막혀 하늘과의 교류가 차단되며 결과적으로 복의 흐름까지도 끊기게 됩니다. 또한 재물운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끝으로 흐르는 에너지 경로를 타는데 전자기파가 이 흐름을 교란시켜 계획이 틀어지거나 수입이 흔들리는 등 생활 전체에 미세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울 기운이 빠져나가는 열린 문. 침실에 거울이 있거나 심지어 머리맡에 작은 거울을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거울을 기운의 반사판이자 복이 나가는 문으로 봅니다. 특히 머리맡에 있는 거울은 당신이 자는 동안 기운이 고이는 자리를 계속 반사하고 밀어내며 기운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거울이 복을 반사해준다는 말은 거울이 몸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기운의 방향이 일정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머리맡 거울은 복의 고리를 끊고 수면 중 자율신경계의 안정성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 화분, 습기는 복을 흐트리고 기운을 가둡니다. 머리맡에 물병을 두거나 작은 식물 화분을 올려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습기를 복을 가장 먼저 흐트러뜨리는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 생성되는 무의식 에너지는 공기 중에서 기운을 포집해 다음날의 기운 흐름을 결정하는데 물이나 흙에서 발생하는 습기는 그 기운을 엉키게 하거나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오늘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복이 빠진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풍수적 원리가 현대 건강학과 수면의학에서도 매우 유사한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머리맡에 전자기기, 거울, 식물 등의 시각적 잔상, 자극물이 있을 경우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줄며 자율신경계 교란이 심화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수면 중 에너지 회복력이 낮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수면, 기력, 정신, 집중이 모두 흔들리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풍수가 말하는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말은 결국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에너지 의학적 해석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이제부터는 복을 다시 부르고 수면 중 기운을 회복하기 위한 간단한 실천 루틴 3가지를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침대 머리맡은 비워두는 자리가 아니라 기운이 들고 나는 문입니다. 사람은 잠든 순간 의식은 멈춰있지만 기운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특히 머리맡은 당신의 하루 기운이 모이고 조용히 빠져나가며 다음날에 복이 들어오는 기운의 문입니다. 그 문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거나 가전제품, 메모지, 충전기, 약통, 지갑 같은 기운을 분산시키는 물건으로 막혀 있다면 복은 방향을 잃고 몸은 쉬어도 회복되지 않으며 하루하루 기운이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머리맡에는 단 하나의 물건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짜 어려우면 최소한 머리 위 공간만이라도 비우고 닦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자리를 비우는 순간 막혀있던 운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잠들기 30분 전 덮는 의식을 반드시 하세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흐르는 통로를 잠들기 전에 정리하는 행위를 기운을 지키는 마지막 문단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단속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들면 낮 동안 흩어진 감정, 외부 에너지, 남의 기운이 머리맡에서 그대로 흘러들어와 당신의 안쪽 기운을 침범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켜진 눈처럼 기운을 자극하고 거울은 복을 반사하고 흩어뜨리며 열린 노트북은 지나간 감정들을 그대로 머리맡에 남겨놓습니다.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기, 거울은 천으로 덮고 머리맡에 불이 켜져 있다면 노란 계열의 무광등으로 줄이기. 이것은 단지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복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 복을 부를 단 하나의 상징을 머리맡에 둬도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머리맡을 완전히 비운 뒤 단 하나의 기운을 부르는 상징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상징은 복주머니, 작은 나무 조각, 감사 쪽지, 조상의 사진처럼 고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물건이어야 하며 절대 2개 이상을 함께 두면 안 됩니다. 복은 단순한 구조에 머뭅니다. 여러 개의 상징은 기운을 분산시키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만들어 복이 머물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물건 한 가지를 고르세요. 그것을 머리맡에 두되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먼지 없이 정돈된 상태로 둡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자리는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라고 속으로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 짧은 루틴이 당신 삶 전체의 기운을 다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두고 자느냐, 그 차이가 삶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당신의 머리맡엔 어떤 기운이 머무르고 있나요? 혹시 지금도 지갑, 약통, 스마트폰, 거울 그 중 하나라도 머리맡에 두고 계시다면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비워보시겠어요? 한 번쯤은 복이 쉴 자리를 당신 손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멋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머리맡을 바라보게 되셨다면 지금 그 자리엔 뭐가 있었는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스마트폰 치웠습니다. 복주머니 하나 두고 잡니다. 거울 덮고 자보겠습니다. 이런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룻밤의 기운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만든 기운이 당신에게 잘 전해졌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앞으로도 당신이 잠든 사이 복의 키를 잃지 않게 해주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머리맡에 이 밤도 조용히 복이 다녀가기를 바랍니다.